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투자 유치 소식부터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엄청난 투자건이 있었죠. 바로 국내 대표 커머스 스타트업 마켓컬리가 2천억 원의 시리즈 2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마켓컬리가 유치한 총 투자액은 4,2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마켓컬리 시리즈 2 투자 유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벤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감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는 마켓컬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시장 선도 가능성을 보고 추가 투자에 참여했다는데요. 실제로 컬리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한 아태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500개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성장을 살펴보면 창립 첫 해인 2015년부터 4,289억 원을 달성한 2019년까지 매년 연평균 3.5배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물류 처리 능력 면에서도 지난해만 물류센터 면적을 4.9배 늘려서 출고량이 2.9배 증가하는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컬리는 이번 투자로 국내 최고의 장보기 서비스가 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기존 물류센터의 2.5배 규모로 오픈 예정인 김포 물류센터 설비를 비롯해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객 확대, 인재 유치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향후에도 장보기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사업 형태를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는 어려운 투자 상황 속에서도 컬리의 가능성을 믿어준 투자자들과 마켓컬리를 사랑하고 신뢰한 고객들 그리고 마켓컬리의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마켓컬리의 서비스 완성도를 더욱 높여서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국가대표 온라인 커머스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생활 숙박 스타트업 핸디즈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핸디즈는 생활형 숙박시설 전문 위탁업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 혼합형 시설물로 숙박과 주거 모두 가능한데요. 화재, 상해 및 실거주 및 민원 처리 등 사유로 전문 위탁업체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핸디즈는 도시명 생활숙박 브랜드 어반스테이를 출시했는데요. 7월에는 부산 광안 지웰 에스테이트 더 테라스 위탁 운영을 시작합니다. 올해 1,000실, 2014년 준공분까지 약 3,000실과 위탁 운영 계약이 확정되었으며 계약된 모든 객실은 스마트 프론트로 언택트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핸디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숙박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기존 수익형 오피스텔과 달리 일세라는 개념을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어 전세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를 아우르는 선진국형 임대관리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디카르고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한 회사가 물류의 전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송 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물류 비용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디카르고는 최근 핵심 파트너인 물류 플랫폼인 델레어와 함께 디카르고 익스플로러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디카르고 익스플로러는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배송 추적 시스템으로 향후 출시될 디카르고 정식 플랫폼의 핵심 기능입니다. 디카르고 익스플로러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2분기 중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디카르고는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안 블록체인 쪽 투자 소식을 소개해드릴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의미 있는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널리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많이 없는 만큼 이번 투자를 통해 디카르고가 실제로 오퍼레이팅하는 물류 블록체인의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비 스타트업 주신 글로벌테크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주신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생산용 사출 성형 장치 개발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수분과 가스 등으로 인한 제품 불량을 감소시키고 폐플라스틱 원료의 활용을 높이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보조 장치 에어 부스터 시스템과 이를 고도화한 N2S 모델인데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인도 등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 시장 판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시드 투자로 투자금의 2.5배까지 매칭하여 투자하는 엔젤 투자 매칭 펀드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주신 글로벌테크는 총 1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네, 친환경, 소셜 임팩트, 그리고 소부장 분야 중 하나인 장비까지 핫한 키워드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는 대기업에서 손을 대기에는 시장이 충분히 크지가 않아서 충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대표가 운영하는 주신 글로벌테크가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최근 협업 툴 잔디를 개발하는 토스랩이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바로 재택근무 리포트 2020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재택근무에 대한 1,600명의 현직자들의 생각과 인사이트들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씩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과연 재택근무에 대해 근로자들은 만족하는지, 그리고 효율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현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근로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21%가 매우 만족한다, 48%가 만족한다로 무려 70% 가까운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 혹은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합계 7%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재택근무는 확실히 근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침에 수많은 인파와 코로나에 대한 위험을 뚫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렇게 높은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업무 생산성,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재택근무 시 생산성은 오피스 근무와 동일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4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은 이 32%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다는 답변 22%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업무 생산성이 같거나 조금 더 높다는 의견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와 생산성,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회사도 재택근무를 거의 2달간 시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 좋았던 점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이 많은 시즌의 경우 출퇴근하는 시간과 그리고 출퇴근할 때 피로감이 아까울 정도로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정말 눈 떴다가 잠에 들 때까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참 좋았습니다. 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인데 살짝 슬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단점은 없었나요? 네, 일단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같은 경우 모두 원격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미팅을 못하니 필요할 때는 제가 한 명씩 불러서 따로따로 미팅을 진행한 게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일할 때는 그 일이 몰입될 때는 정말 잘 되는데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타인의 시선이 없다 보니 가끔 정말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순간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게 그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재택근무의 장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장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65%의 응답자들이 출퇴근 시간 낭비가 사라진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건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답변들이 골고루 분포되었는데요. 우선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3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적절한 긴장감이 없어 나태해진다는 것이 21%, 업무와 가사 분리가 불가하다는 응답이 19%, 그리고 의외로 업무와 일정 관리 압박에 대한 답변이 15%로 나왔습니다. 네, 모두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답변들인데요. 특히 업무 및 일정 관리에 대한 압박이 15% 나왔다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 관리 프로세스가 서면화되어 공유되긴 하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서로 말로 유두리 있게 조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걸 텍스트 위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일정이나 업무 관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를 통해 꼽히게 된 재택근무 문화가 과연 코로나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많았나요? 네, 우선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이 33%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답변 42%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택근무의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간 출퇴근 제도를 고수하던 기업이 한순간에 재택근무를 상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회적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재택근무를 해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지, 과연 재택근무란 것이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잘 맞는 건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 이를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분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0개를 오는 5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3월 관광 엑셀러레이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3개의 엑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 YN아처, 그리고 CNT테크의 주도로 진행된다는데요.
각 엑셀러레이터는 본연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30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5천만 원 지원과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며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우수 기업으로 선발되면 담당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최대 2억 원의 직접 투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산업 관련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지식 인프라 등을 활용한 관광 특화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관광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에서 관광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은 기업들의 참가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K캠프 부산 2기 기업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터 크립톤이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모델, 투자 유치, 마케팅 등 실제 스타트업 창업팀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2기 모집에는 핀테크, 블록체인, 물류 스타트업들을 선발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참가팀에게는 해외 투자 유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2기 선발 기업 전원에게는 BIFC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지원, 멘토링, 국내외 VC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참여 신청은 K캠프 부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